와서 저기 한금 자동차 관련 본인 사업장을 꾸려서 돈도 꽤 많이 벌었다가 자동차 수리 중. 장원장 교수. 예, 반갑습니다. 대표. 네. 예.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민수라고. 반갑습니다. 생각을 했지? 네, 탈북생이에요. 탈북자고요. 언제 졸업? 2008년도요. 네, 현재는 이제 베나TV에서 MC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저 동대에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치고. 또. 반가워요. 네, 베나TV PD입니다. 네. 이 베나TV PD고 네, 아까 이제 저희 자, 14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태용호 공사께서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보셨다고 하는 몰라스터타 그리고 박성애 양 신. 96년부터 하나원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부터 시작하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베나통일 MC 박성희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베나TV, 인터넷 방송사 베나TV의 소속 프로그램 베나통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신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희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끝쪽에 앉으신 분이 탈북 대학생, 아니요. 남한 대학생이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신지성 씨는 탈북민 출신으로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신 분이고요. 저도 이제 현재 그냥 학부생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가반수가 2명이 탈북자다 보니까 주로 나눈 얘기가 이제 하나원에서부터 그 하나원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번에 차관님께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나TV는 2014년 6월에 이제 처음 방송을 시작했고요. 유튜브 기반의 방송사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대비하자라는 취지로 열심히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최근에 태용호 공사께서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나통일은 이제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고 요 세 분은 이제 베나통일의 출연자들입니다. 예. 아주 뭐 남과 북의 이제 청년분들이 아주 소중한 활동하는 걸 보입니다. 정말 뭐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북한에 오신 분들 통일 관심이 상당히 많지만은 여기 대한민국 청년들은 솔직히 취업이요 뭐 진학이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 관심 없는 부분을 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유도해 볼까, 어떻게 좀 흥미롭게 통일이라는 주제를 어렵지 않게 좀 다가가 볼까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희철 씨 같은 경우 희철리즘이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 스타인데 같이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여기 합류했을 때는 이제 나라가 조금 어렵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그래서 저도 이제 취업생의 나이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북한이랑 통일을 하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더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왜냐면 북한이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꼭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토론을 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댓글에 이제 저 같은 젊은이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베나통일이 남북한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그 줄임말이 베나통일이고 프로그램명이 된 것인데요. 실제로도 저희 이제 그 남북한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교적 이렇게
비교적 남한에 계시는 청년분들이 취업 준비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 마련이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남북한 청년이 통일에 대해서 또 북한 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해를 돕고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두 분 차관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가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탈북한 이후로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남북한에 대해서 주로 나누긴 하는데 하남 교육에 대해서 한 6차례에 걸쳐서 주제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먼저 제가 그 차관님께 드리려고 저희가 그 영상인데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 영상 3편과 그리고 이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그거를 이제 조금 서류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관계자분들이 하나원 교육이나 또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가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나눴던 그런 댓글로 시청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정책이나 이런 거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쑥스럽네요. 그래서 서류가 이제 예. 아주 많이 미약하지만 자세한 거는 영상 3편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구체적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 서류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히 좀 보면서 이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 한원 교육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KBS에서 탈북민 여성에 대한 정착에 대한 걸 그 다큐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거 보고 거기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영상들이 많이 그게 한 1시간짜리여가지고 저도 보면서 참 어디서부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원으로 또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원 얘기 나오게 됐고 하나센터 얘기 나오게 됐고 왜냐면 좀 더 보강해가지고 이들이 그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걸 좀 사회적 비용이라 하는 부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얘기하게 됐고 얘기가 좀 더 회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깊은 얘기 뭐 이런저런 시청자 의견도 담게 됐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제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초까지 해서 그 하나원대원 했습니다. 하나원대원 하면서 이제 실제로 하나원에서의 그런 그 이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신 이제 탈북민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본인의 꿈을 이루어 나간 데서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나라는 걸 현장에서 직접 봤었고 그때 그 당시에도 뭐 제가 직접 느꼈던 거는 이게 많은 부분이 좀 보완할 부분이 많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각각 또 꿈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적성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질 이런 부분들 각기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저희가 이제 찾아서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그 탈북민 그 관련된 하나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여전히 아직도 미흡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완벽한 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오시는 한 분 한 분의 그런 이제 맞게 그 꿈과 그다음에 적성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보완해야 되는 게 이제 탈북민 정착 지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런 소중한 의견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하나원 교육에 관련해서 이 주제를 다루다 보면서 느끼는 점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절실하게 두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가 이제 탈북자 3만 명 시대에 이제 돌입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다양한 뭐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급한 게 아무래도 저희가 하나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오면 이 사회에서 국민으로서 이제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과 부딪히면서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고 또 이 관련 자료들을 조사할 때도 그랬고 어떤 탈북민들이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객관화된 서류나 이런 정보가 조금 쉽게 접할 수 없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이제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혹은 어디서 약간씩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고관을 토대로 탈북민을 평가하고 있고 또 탈북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게 통일부나 아니면 뭐 남북하나재단 이런 데 들어가도 다 뭐 어떠한 그런 통계적인 자료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떠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일반하게 공개를 하는 게 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두 번째 느낀 점은 일반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지정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또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을 텐데 탈북민은 그걸 사회에서 적응을 해 나가면서 일반 국민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지만 못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그런 탈북민들이 이런 교육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탈북민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조금 고려해달라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탈북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본인들의 그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의 그런 도움이 필요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이제 지역 사회라든지 이제 민간 단체도 필요하고 일반 이제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의 그런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탈북민 이제 본인 스스로의 그런 강한 그런 의지와 함께 행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도 보면 이제 일반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면 이제 쉽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거나 친밀하게 지내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서로 이제 수인사를 나누지 않은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이제 뭐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어느 계기에 서로 이제 알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런 인연이 돼서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이제 친숙하게 서로 이제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들었을 때 보면 이제 탈북민들의 경우에 보면 이제 마치 이제 이제 일반 보통 이제 남한 이제 사람들이 탈북민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 좀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오해를 하지 말고 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다가가서 말도 하고 하면은 이제 충분하게 그런 관계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각각 고향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부산이 고향이신 분이 서울에 와서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쪽 이제 뭐 광주나 뭐 또는 이제 목포가 고향인 분이 서울에 살기도 하고, 대전인 분들이 하고,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게 그 흥남이 고향이신 분이 서울에 와서 산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평양이 고향이신 분이 서울에 사신 분이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은 이제 고향이 북한인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 뭐 탈북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사를 했다. 예, 본에 따라서 그 요건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이제 남쪽에서 이제 사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 측면에서 이제 그 개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사를 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탈북민과 일반 국민 간의 그런 거리감도 이제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어떤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우리 저 박성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뭐 알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알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이제 북한이 고향인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고향이 이제 남쪽인 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이웃이겠죠.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배나 통일을 하면서 하는 취지가 결국에는 그런 거였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준비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같이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의 그 다른 가치관도 어떤 시점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 토론 한동안은 그 댓글 때문에 힘들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가치가 그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그 댓글로 막 논쟁하는 거 보면서 진짜 치열하다 할 정도로. 근데 어느 시점에는 서로가 또 계속 이렇게 오해는 자꾸 만나면서 풀어가다 보니까 이해된다 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1회차, 2회차, 3회차, 10회차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통일 하나원 교육에 대해서도 나오게 됐고 하나원 교육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또 그 통일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그 북한 주민들과 그리고 남한 주민들 안에 둘 다 깊은 상처가 있구나 하는 생각. 예, 그 깊은 상처에 우리가 가장 민감한 몇 단어들이 나오면은 북한 사람들도 격렬하게 막 성토하고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 열띠게 성토하는 거 보면서 이 아픔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누군가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픔이랑을 계속 들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면 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고 그 표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의 장으로 이렇게 이런 장이 이렇게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 교육과 이후에 그 교육 하나센터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 특히 탈북민들은 탈북하면서 겪었던 상처들이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어가지고 하나센터 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그 경제적 자립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서적 자립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그 갖고 있는 인격적인 지금 그 트라우마들 그리고 그런 배신감들 회복하는 데도 좀 더 많은 관심을 주면 어떻게 했냐라는 생각. 근데 그거는 저도 심리 상담을 한 4년 동안 받아본 입장에서 그 한두 번으로 그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대화가 공감해주면서 해결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 좀 더 관심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국내 입국하면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건강 이제 점검하는 거하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심리적인 안정을 네.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이제 하나원에서도 보면 이제 관련돼서 심리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서의 그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센터로 갔을 때도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지역사회에 이제 나오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이제 교훈을 맺어가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종의 그 자아라고 그럴까요? 자신에 대한 이제 이제 자신을 찾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남한이라는 사회가 이제 북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게 너무 좀 왜소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남한이라는 이런 사회에서 내가 제대로 적응해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게 좀 위축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이게 차단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이사를 왔을 때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런 행동 자체가 엄청난 그런 그 강한 정신력과 함께 그 위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런 강한 강점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긍심과 자신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강인한 의지와 그 행동, 이제 결단력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신다면 뭐 못 이룰 게 없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이제 갖고서 먼저 열고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나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아까 얼핏 3만 명실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더 지원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핵심이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전 생애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이제 뭐 맞춤형 이제 생애 설계 지원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이제 한 번에 이제 한 곳에 가면 한 번에 이제 저희가 영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원스톱 서비스식으로 한 곳에서 하자. 그럼 지금 보면 하나센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취업 문제,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문제, 건강 문제, 또 교육 문제 이게 하나센터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걸 한 곳에서 하자.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건강이나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교육 문제도 상담할 수도 있고 취업 문제도. 예,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지금 이제 북한인 고향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서부터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제 그게 확산이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정부나 그다음에 또 이제 지자체, 지역 사회가 같이 합심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때의 그 어려운 이제 상황을 이제 뚫고서 이 대한민국으로 오셨던 이제 그러한 그런 그 의지와 행동력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면 이제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선택으로 넘어왔는데 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집을 지원받고 또 학자금을 다 무료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역차별을 하느냐라는 생각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전에 일전에 있어서 말은 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탈북자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렇게 더 노력을 하고 거기에 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좀 더 자기 길을 닦아 나가면서 한 국민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또 나라에 또 이바지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냥 퍼주기만 하고 걔네들은 이제 우리의 세금으로 받고 잘 먹고 잘 산다고만 생각하는 노력 없이 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알면 어떨까. 모르니까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알바하고 일해서 내 학자금 내고 있는데 얘네들은 공짜로 먹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면 조금 더 간극이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좋은 이제 말씀이시고 그리고 요즘 이제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북한 수저라는 게 있다는 게 제가 네. 바로 우리 방금 이제 윤희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 게 특히 어려운데, 이제 탈북민의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정원이지만 특례로 해서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일부 이제 들어가는 게 정서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남한이 고향이고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어느 누가 이제 나의 고향을 이제 선택해서 자기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이제 본인의 그런 그 의사와 통제의 밖에서 이제 발생한 거고, 따라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또 어려운 이제 생활을 했고 또 어려운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과거의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제 나름의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0m 달리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같이 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교육받았다든지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이게 같은 출발선에 이제 놓고서 이제 경쟁을 해라라는 게 오히려 이게 이제 불공평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위 이제 경쟁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제 보완을 해준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법에 의해서 보면 이제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틀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복지 제도의 그 기본 틀 속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게 이제 탈북민 정착 지원이다라고 해서 마치 이제 특별한 이제 지원인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사실상 전체 우리 저 사회의 복지망을 보면 지금 똑같이 해서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 그리고 이 사이에 뭔가 이제 정착하는데 아직은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지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이제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실업에 따른 뭐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영세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봐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정말 이 남한이 아닌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과연 이제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렵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차관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차관님께서 이미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못했었는데 차관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 방송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간극을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차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배나통일이란 프로그램이 앞으로 좀 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혹시 방향점을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출발부터가 이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청년들은 앞으로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이제 짊어지고 나갈, 그리고 또 든든히 받칠 기둥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둥이 되는 이제 남한 출신 대한민국 국민하고 그다음에 북한 출신 이제 청년하고의 그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공통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이제 합심하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바로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이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거 자체가 이제 최상의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얹을 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 실증적인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통합의 사례를 이제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 좀 그리고 이제 청년도 있지만 이제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도 이제 같이 해서 보면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고생스럽게 와서 이제 성공적으로 사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뭐 우리 저 장원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제작한 이 프로그램을 우리 뭐 저 최근에 이제 저 우리 대한민국 오신 뭐 태영호 공사 뭐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북한에 지금 있거나 또는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의 그 북한 동포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와서 본인의 꿈을 잘 실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좀 사례라고 그럴까 이런 걸 좀 많이 좀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김성 사장님이랑 장원지 박사님이랑 이게 프로그램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아무 말씀 안 나오고 계셔가지고 네. 우리 차관님 말씀하는 게 중요하죠. 실은 마침 그 주제가 하나원 교육을 거쳐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가 96년 그 차관이었을 때 하나원 예산을 처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게 실현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지만은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힘을 합쳐주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탈북해서 오신 분들도 이 하나원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정을 하지만은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하나의 시민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항상 뭐 처음엔 물론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이 과정을 빨리 마치고 내가 여기서 뭐 크게 되든지 작게 되든지 간에 하나의 아주 그냥 독립적인 이런 그 주체로서 시민이 돼야 된다는 이걸 빨리 깨닫고 정말 그런 그 목표를 향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탈북자들의 경우는 우리 사회 자체에서 하나원도 그렇고 다른 의미에서도 그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여기 와 있는 이쪽 그 조선족 그 동포들은 그렇게 하나도 없이도 와서 그냥 막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조선족하고 똑같이 쓸 거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탈북해서 오신 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옆에서 이 통일부도 그렇고 또 우리 옆에서 이런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이 좀 이게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자 이게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봤었어요. 두 분 전직 현직 차관님께서 이렇게 탈북 청년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탈북 청년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탈북자들에게도 오늘의 이 모임이 굉장한 그 용기를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 장관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 김영석 장관님 중심돼서 했지만은 과거와 훨씬 달라진 거는 탈북해서 지금 외국에 있는 분들 누구든지 한국 땅에 오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을 하겠다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대한민국 정책으로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우리 통일된 그런 그 한국의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되거든요. 그 가치를 우리 김영숙 차관 계시는 우리 통일부에서 충분히 그걸 인식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공하게 만들게 하려는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프로그램이 북한에서도 본다고 하니까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뭐랄까 일반 학생들의 얘기를 그 쉽게 말하면 정부 기관이 일대 이렇게 들은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보면서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진솔한 얘기를 지금 대본도 없이도 지금 진솔하게 모든 지금 이 돌아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뭐 희망과 그리고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 두 분 전 현직 차관님께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를 할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시는 신지성 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거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 하지만 우리 탈북민들이 그거에 상응하는 노력을 좀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저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학업 과정이나 이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좀 그런 면을 스스로가 느끼고 자책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분발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 메모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들이 이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내가 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좀 의지가 약하구나 이런 식으로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모두 인생사가 이제 잘 될 때도 있지만 이제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끊임없이 그 목표, 나의 그런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꾸준하게 하시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간 이제 NGO 사회단체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믿고 격려하고 이제 도움을 이제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 차관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서로가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차관님의 그런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서 좀 더 노력하고, 차관님께서 저희 베네아 통일의 방향성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분발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베나 TV의 활동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나 TV를 통해서 남북한의 청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앞으로 올 통일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러한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굉장히 총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강론적인 문제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보고 굉장히 정말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은 제가 보기엔 멀지 않아서 통일이 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결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것은 그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남북한 청년들이 자기들의 경험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 이걸 모아서 같이 노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